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체목계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답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모 방송, 그러니까 모 공중파에 이런 그 프로가 있죠. 세계 테마 기획. 저도 좀 즐겨보고 있고 항공 촬영된 것들도 뭐 보는 적도 있고 우리나라의 또 각 지역을 돌아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프로들 참 좋은데 네. 우리 밀떡도 있습니다. 우리 밀떡. 세계 네. 밀떡 영상. 그렇죠. 네. 역사의 전쟁터 네, 네. 시리즈. 밀리터리계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약간 그렇죠. 이런 제가 약간 밀떡의 아. 피가 흐른다고 언제 느꼈냐면 이제 고고로 얼마 세계 전에 속으로. 그 네. 답사를 하러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 제주도에 박물관들을 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답사나 어디 갈 때 박물관을 제외하는데 사실 박물관을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박물관을 갔는데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총. 네. 사진 봤습니다. 네, 잘 기관총 있는 거 사진 찍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걸 찍어? 그다음에 이제 권총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명칭이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기 남부 14년식 권총인데 중국제라고 돼 있었죠. 그렇게 그렇죠. 돼 있어서 올렸더니 누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나왔죠. 사실 중국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얘기 아닐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거 야, 60년대 대전말기 중국에서 만든 예, 게 60년대 그 미국에서 60년대 그 모델건이다 뭐 이런 거 어차피 얘기들 해서 그거 저기 14년식은 10중팔로 마루신 걸 거고 네. 그 권총도 마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심지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밀떡이 아니고 누구냐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제주도에 가서 제주를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사진 찍고 있는 거 보면서 나도 뭐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그 기관총은 실물 38식 기관총인가요? 아니면 또 모형인가요? 좀 애매한 게 애매하더라고요. 조명이 되게 어두워갖고 처음에는 디테일이 모형인 줄 잘 안 알았는데 보이는군요. 이게 호치키스를 모형으로 갖다 놓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실물인데 실물을 어디서 구했을까? 그럼 왜냐면 우리나라가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호치키스인지 일본 38식인지도 애매하고. 그렇죠. 네. 네. 저번 시간에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역사의 전쟁터 네. 그 시나이 반도도 했고 네. 골란군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 또 그리고 그 시리아의 국경 네, 쪽에 네. 있는 지역을 탐방을 했다. 네. 중동 전쟁은 자 제대로 이제 봤어요. 중동에서 좀 나와서 네. 우리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과연 어디를 갔을까?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 잠깐 나왔던 이제 구정공세 당시에 혈전의 무대 중에 하나였던 후에 시가전 좀 다뤄보도록 아하. 하겠습니다. 구정이 지난 지 얼마 구정공세가 안 끝난 됐으니까. 후에. 그렇죠. 후회. 들어간다면 들어가면 후회하는 후회.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이제 거 나올 줄 알았어. 그러면 따지고 전사의 후에 다 나와야죠. 그렇죠. 예. 다 있습니다. 태양의 후회가 후예까지 있습니다. 갑니다. 네. 뭐라고 하지? 캐산 전투가 가장 유명하긴 한데 후에 시가전 한번 좀 어차피 다뤄보고 좀 싶었고요. 그렇죠. 예. 네, 이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이죠? 네. 68년도에 이제 구정공세라고 불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베트남도 우리처럼 이제 설을 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정이라는 걸 세는데 6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군이 개입하면서부터 이제 암묵적으로 구정 때 되면 양쪽이 휴전을 해야 이제 월맹군과 남베트남 이제 자유월남군이 그러면서 따라서 이제 미군이나 한국군도 이제 약간 느슨해지죠. 예, 그런데 68년도에는 진짜로 월맹이 작정을 하고 이제 이 구정을 이용해서 공세하죠. 심지어 에피소드가 어떤 거냐면 이제 베트콩들이겠지만 변장하고 미군 트럭 타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이동했던 사례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기도 사방으로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보낸 이제 호치민투를 이용해서 보낸 방식이고. 기만 작전이구나. 남베트남군 군복 다 그렇죠. 입고서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서. 68년 1월 30일에 공세가 시작이 돼서 아수라장이 됐죠. 그래서 사이공에서도 거의 한 2주 가까이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특히 또 막 그 예. 전투 장면이 미국 그 TV 장면으로 막 그 생중계되면서 네. 특히 굉장히 반전 여론을 특히 사이공의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아요. 네. 그래서 유명하죠. 이제 그 베트콩이 밀고 들어가면서 전투가 벌어져 갖고 그때 유명한 게 그 CIA 네, 맞아요. MCB 기관단 쪽 예. 막 예. 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68년도 67년도 당시 되면 사실은 계속 이제 미국이 국민들한테 얘기해요.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67년도 정도 교전비로 해서 이 정도면 베트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다들 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게 한 방에 훅 맞아. 예, 그러면서 예. 막 뭐 전쟁이 끝났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끝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갑자기 막 사이공에 있는 막 미국 대사관 대사관은 불타고 불나 있고 막 사방에 총알 날라다니고 막 본진 네. 털린 거잖아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전술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이게 이제 손발이 좀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 원래 계획은 베트콩이 그렇게 휘젓고 나면
17도선이 이제 국경 이제 그 예. 경계선이었죠. 여기로 이제 월맹군이 밀고 내려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안팎으로 해서 무너뜨린다라는 계획이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손발이 잘 안 맞았어요. 그러면서 음모론 얘기가 이때 나오거든요. 이제 저기 바르샤바 전투 때처럼 이제 일부러 현지 저항 세력의 세를 꺾어서 이제 월맹의 주도권을 가지겠다라는 식의 얘기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건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손발이 좀 안 맞은 데다가 담론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다음 이제 미군 자체가 이런 방어 교리에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특히 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터에서 일본군과 싸울 때 방어 교리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초창기 혼란이라는 게 사실 도시를 끼고 벌어진 상황이었거든요. 도시에서 갑자기 이제 민간인 복장하던 애가 갑자기 총꺼내 들고 쏘니까 이거는 뭐 미군이 아니라 미군 할아버지가 와도 방법이 없는데 미군 기지는 사실은 경계가 평소에도 엄중하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 그러니까 막 함락되고 막 피해가 엄청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됐던 데는 이제 경계가 허술했던 이 남베트남군 이제 그 자유월남군 기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전투 결과가 남베트남군은 전상자가 2만 명이 넘었고 네. 지금 미군은 5,800여 명 네네. 뭐 이렇게 미군은 만만치 않네요. 아니 진짜. 근데 심지어 무기도 그렇고 전술 체계나 아니면은 그런 무기 체계가 사실 월등히 앞섰잖아요. 미군 네네. 있는 쪽이. 네. 근데도 그냥 기습적으로 네, 쳐들어왔는데 그렇죠. 이렇게 한 방에 무너졌다는 그 거예요. 선빵 필승이라고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시가전이나 이렇게 엉켜서 갑자기 이제 게릴라가 등장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미군이 아니라 미군 할아버지라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 남베트남군이 방심했던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며칠 사이의 전투에서 그 피해를 뭐 남베트남군이나 미군도 많이 입었지만 뭐 그 베트콩은 아예 이제 중요한 간부층이나 이제 실질 전투 세력들이 많이 소모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말이 베트콩이지 그냥 호치민루트를 타고 내려온 월맹군이 이제 그냥 옷만 갈아입고 이제 전선의 주역에 나섰던 이런 이게 모멘텀이 됐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후해인데 후해는 언제 어떤 도시였냐면은 그 우리가 38선으로 가려진 것처럼 월남도 이제 베트남도 17도선 그렇죠. 나눠지는데 후해는 그 17도선에서 약 100km 정도 남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 어떠냐면 1945년까지 존속했던 베트남 왕조의 예. 수도였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네. 그 뭐 유적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 아주 큰 궁전이 네. 있고요. 팰리스가 지금 중심부에 있어서 강 북쪽에 그렇죠, 그렇죠. 예, 있었고 예, 예. 흐엉강이라고 부르는 강이 있고 후해강이라고 하죠, 그냥. 네네 강이 있고 남쪽이 이제 신시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서울이랑 비슷한 거예요. 강북에 궁궐이랑 종묘 이런 게 있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남쪽으로 시가지가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주로 우리로 보면 네. 경주인데 네 그게 이제 위치상으로는 서울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면 맞습니다. 돼요. 네. 야. 위상은 서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북 쪽은 주로 월남군 1사단 이제 월남군 쪽이 주로 맡고 있었고 남쪽은 이제 해병대를 비롯해서 미군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맥부이 본부가 있었어요. 네. 군사고문단 사령. 네네네. 맥부이 본부가 뭐예요? 이제 주월 미군 사령부 내지는 베트남 미군. 지원군 사령부라고 부르는 군사고문단들을 네, 구성된 사령부죠. 네. MACV라고 이제 보통은 발음하는데 그 네. C에다가 이걸 붙여서 그냥 맥V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거기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하는 다낭 네네. 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다낭이 해안가 쪽이라면 그렇죠. 약간 위쪽? 다낭하고는 조금 거리가 네네. 있죠. 거리는 거리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네네. 그 긴 게 아니라 먼 게 아니라 베트남이 이렇게 쭉 길게 얇잖아요. 늘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로는 그렇게 뭐 맞습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 실제로 아니죠. 거기 네. 베트남 갔다 온 분들이 다낭 가서 후회도 같이 보고 왔다 그런 분들이 좀 그 있더라고요. 아, 그 있어요. 하루 코스에 네. 그 들어가. 후에 많이 그 있더라고요. 태화전 많이 보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좀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 베트남이 이렇게 길잖아요. 네네. 엄청 길죠. 남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지형도 되게 드물게 봤거든요. 음. 저 어디야? 칠레. 칠레. 칠레요, 남미 그죠? 가면은 좀 있죠. 네. 네. 왜 그렇게 영토가 형성이 됐는지 저는 그게 아마 그것도- 산맥이라든지 네. 다른 영향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인도차이나 반도도 이제 우리가 약간 좀 낮춰봐서 그렇지 거기도 막 국가들끼리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많았거든요. 복잡하죠. 네. 아주 그들 간의 복잡하죠. 역사를 보면 캄보디아에 있는 그 여러 그 종족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지금은 라오스. 미얀마로 불리는 네. 라오스도 있고요. 그렇죠. 또 미얀마도 있고 그 예전부터의 역사를 보면 네. 그 국경 원래 가지고 엄청 많이 싸웠죠. 예예 그 원래 태국하고 범하는 것은 지금도 원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국의 역사도 보면 원래 중국 남쪽에도 지금 현재 그 베트남족을 구성하고 있는 그 종족이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밀려가지고 네. 특히 그걸로- 명나라에 많이 밀려가지고 네.
뭐 옛날 남송 때부터 네, 네. 밀리기 네. 시작해서 밀려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형성을 했는데 그런 국경선이 된 이유가 아무래도 뭐 맞습니다. 산맥이나 네, 네. 그렇죠. 또는 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저도 베트남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베트남 이제 제가 갔을 때 뭐 한정이지만 그 라오스랑 캄보디아를 자기네 속국 정도로 많이 봤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사실 약간 지금도 그런 좀 그래요, 관계였고. 사실. 네. 그래서 원래 영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렇게 딱 경계선이 아니라 그냥 영향력으로 치면은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근대 들어오면서 이렇게 딱 잘리면서 이제 베트남이 이렇게 약간 길쭉한 네, 그런 느낌을 좀 주게 됐던 거였습니다. 제갈공명이 출사표 던지고 간 게 바로 아. 베트남 털러 간 거 아니에요? 남만. 네, 그죠. 남의 털었죠, 털죠. 네, 제대로 털었죠. 3번 딱 그 왕을 잡아서 네. 두 7번 번 아니에요, 7번? 7번이었나? 7.7금이니까. 네, 그래서 풀어주고 네. 계속 풀어줬는데 네. 그래도 덤비니까 마지막에 목을 쳤죠. 말을 안 들어서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야, 아. 그 삼국지 게임하면 딱 그 스토리 나와요. 네, 딱 등장하죠. 여기도 이제 68년 1월 31일 날 새벽에 이제 여기는 심지어 월남군 복장 병사로 변장해서 검문소를 점령해 버리면서 그냥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하죠. 그래서 미군은 그나마 대응이 좀 빨라서 해봤는데 이제 월남군은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박살나 버린 거고. 어버버하면서 다 예, 넘어가고 그래서 미군도 이제 초창기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안 되죠. 수적으로 그때 또 밀렸어요. 네, 그래서 강 북쪽은 아예 그냥 이제 월맹군이랑 베트콩이 차지해 버린 꼴이 됐고 강 남쪽도 주요 기지를 제외한 정도는 이제 베트콩들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영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어디냐면은 영화 풀메탈 자켓의 그 영화에. 마지막 장면이 이제 시가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가전이 사실은 후에시를 무대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영화 플래툰, 예, 플래툰. 잡지 아닙니다. 네, 영화 플래툰의 마지막에 이제 그 소대 병력에 막 거의 대대급 병력이 몰려드는 네. 것도 구정 공세의 일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월맹 정규군이 막 돌격해 그쵸. 들어오죠. 그쵸. 네. 이제 문제가 왜냐 이 강이었어요. 이제 남쪽은 어느 정도 정리했는데 북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전차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이 전차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전차 같은 걸 보내는데 경전차 뭐 당연히 RPG에 놔주면 그냥 녹아 내리는 처음엔 거고. 막 그 남베트남군에 채피를 보냈는데 이거 채피야 뭐 뭐. 그냥 RPG에 그냥 그렇죠. 녹아 내린 뻑뻑 거죠. 뚫리니까. 네. 그 뭐 미군의 그 M48A1을 보내야 되는데 네. 문제가 있죠. 그죠. 그 이제 그래서 다리가 이제 네. 튼튼하지 못하니까 이제 넘어가다가 이제 무너지면 이제 완전 문제 아이고. 생기니까 그래서 투입한 게 그 유명한 미트 초퍼 온토스였습니다. 아 머리 정말 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미군 특히 해병대 교리가 이게 시가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어요. 이제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베트콩이나 이제 월맹군은 이제 그냥 다 흩어져 갖고 저격을 하죠. 그 풀메탈 자켓에서도 이렇게 숨어 있는데 네. 이제 여자 저격수가 여자 아주 저격수가 무서웠죠. 예, 저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로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 그 KCTC에서 그 게임 다 뛰어봤겠지만 상대방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나마 덜 무서워요. 그 데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도망치든지 숨든지 뭐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뭐가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총소리 나고 삑삑삑 울려버리면 일단 죽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짜증나면서 이 게임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꺾여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저쪽에서 쐈으면 아 내가 못 피했네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뒤로 가서 다시 부활해서 한 번 더 싸울 수가 있는데 좀 삑삑하더니 이제 어디야 막 이러고 되면은 아 이게 좀 처음에 빡치다가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아 싫어 그냥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초창기에 미군 특히 해병대가 그냥 밀어붙이다가 사망자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그 영화 R 포인트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그게 이제 무섭죠. 그 이제 병사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것 누굴 같아요.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 미라이 학살이나 그 어디였죠? 킬팀 사건이 일어났던 게 이라크였나요? 네. 이라크 같이 그냥 사람이 아, 헷가닥 해버리는 이라크가 거예요.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사람이 그냥 헷가닥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사실은 초반 공세에 실패하면서 그 투입한 게 이제 미트 초퍼랑 이제 온토스였는데 이걸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갑차 베이스였기 때문에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가볍죠, 작고. 그다음에 이제 무반동포가 6개. 예, 별이 5개가 아니라 무반동포가 6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 6개를 한꺼번에 쏘면 웬만한 건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의 저격수들을 도시에 숨어 있는 저격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막 들어가서 이렇게 뒤에 자꾸 쏘는 거는 그죠. 태극기 휘날리면. 네, 그거는 너무 이제 영화적인 이제 그런 거고요. 그죠. 그냥 그 건물 숨어 있는 건물 자체를 날려버리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군도 이제 여차하면은 그 155mm 자주포 가져와서 건물 그냥 쏴서 날려버리고 안 쳐버리거든요.
네.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서 조금씩 전진하니까 이제 후에 이제 그 이제 왕궁 예. 근처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돼요. 거기 이제 숨어있던 베트공 월맹군이 저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후에시 전투를 다룬 사진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전차 주변에 이렇게 이제 전차를 가져가서 이제 전차 네. 주변에 숨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슨 왕궁의 담장 같은데 미군이 쭉 늘어서서 이렇게 사격을 한 그 장면이 나오죠. 영상에서는 담 넘어서 막 네, 네, 예, M48 A1 전차 뒤에서 막 어디로 날라 막 사방팔방에서 네, 네. 날라오는 그 교탄 내지 그 네. 목적탄에 네. 굉장히 떨고 막 네, 네. 약간 우는 듯한 네, 네. 그런 병사의 그 아이고. 저 영상도 본 적이 네, 있고. 그게 사진하고 또 TV로 또 이렇게 그 음. 녹화돼가지고 다 방송이 되면서 그 미국 본토에 굉장한 충격을 충격과- 주고 잘못하면은 베트남에서 이기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월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담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군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이게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방 국가의 핵심부를 파괴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17도선을 넘어가겠다는 의지가 없었어요. 예, 그 나중에 호치민 루트를 공격한다고 이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밀고 들어가긴 했지만 너무 늦었고요. 전쟁을 끝내려면 사실 시작할 때 국경선을 넘어서 하노이를 네, 하노이를 네, 향해서 진격을 네, 했어야 하노이를 되는데 점령하고 그게 그다음에 없었죠. 중국 국경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대치를 한 다음에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목 묶어놓은 셈이죠. 네. 그건 뭐 그런 전술적인 면에서는 네, 그렇고 그 국제 역사나 정치적인 면에서도 이 전쟁은 미군이 이기면 안 되는 전쟁이었죠.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또는 그 전에 베트남 전쟁하면서 많이 다뤄왔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후에시로 다시 얘기를 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전투가 제일 치열해졌던 게 이제 막바지. 이제 왕궁 주변에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미군 사상자도 이때 많이 발생하고 해서 미군이 이때 그 나중에 스카이호크랑 뭐 함포 사격 뭐 별의별 걸 다 동원해서 원래는 이 후에시의 궁궐을 안 부시려고 보병들을 투입했는데 보병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다 뚜들겨 부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미군은 도시 작전을 잘 안 했거든요. 월남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하지, 침략자. 이게 민감한 게 뭐냐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프랑스, 일본 다시 프랑스 이렇게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외국군 자체가. 진짜 베트남 역사를 보니까 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면 정말 침략당하는 역사예요. 그렇죠. 중국 민족한 네. 함석한테 뭐 수천 년 동안 계속 음. 침략을 당했고 한국과 좀 괴롭힘을 비슷한 당했고. 부분이 네, 굉장히 네. 많죠. 그다음에 네. 말씀하신 그런 차례들을 계속 겪어오면서 근현대사까지 음.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겠다는데 이제 거기에 프랑스. 또 맞고 나간 게 프랑스와 그렇죠. 네. 그다음에 프랑스를- 바톤을 이어받은 미국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민감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군이 민간인과 엮이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분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게 DMZ 바로 아래라 잘못하면은 이 선이 뒤로 밀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군 해병대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전투는 며칠 만에 그렇게 끝났는데 사상자가 보니까 미군은 200명이 넘게 죽었고 2,000명이 넘는 1,500명 이상의 부상자. 그다음에 아이고. 월남군도 400 거의 500명, 전사자 2,000명. 그리고 이제 월맹군이 중요한데 여기서 한 8,000명 정도 죽은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전쟁에서는 상대방이 몇 명 죽었는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전 전쟁 같이 이겨서 전진해서 땅을 뺏었다면은 사상자 숫자를 이제 그걸로 덮을 수가 있는데 네. 월남전에서는 아무리 싸워봤자 이게 땅을 뺏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돌고 도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의미가 자꾸 심지어 네, 햄버거일 있어야 같은 되죠. 경우는 그 누구야? 그 지휘관 중령은 거의 프래깅 당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점령해서 올라갔더니 그래서 막 동료들이 막 몇십 명씩 죽어 나갔는데 철수. 그러면 이제 병사들은 여기 왜 온 거야? 그렇죠. 그렇죠. 여기 왜 온 거야? 네. 야, 너 진급하려고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 이 사람 죽을 뻔해서 현상 걸려 죽을 뻔했거든요. 허니웰 중령이었나 허니캣 중령이었나.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 갈 정도의 극한 상황이 이제 월남에서 벌어졌고 후에시 역시 그런 약간 뭐라고 하지? 여기 보면 미군들이 진짜 울어요. 사진 보면 막 공포에 떨고 있거나 네, 그런 상황에서 TV를 생생하게 다 그렇죠. 보도가 됐죠. 당시. 결국 겨우 황궁을 점령하면서 끝냈지만 여기서 월맹군을 8,000명이 아니라 8만 명을 죽였다 그래도 미군의 입장에선 얻는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구정 공세를 다룰 때 사이공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 작가님이 후회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를 선택한 사이공은 특별한- 후회할게요. 아니 그러다 그런 후회하십니다. 얘기인데 그 얘기는 왜또 그런 사이공에서는 그 유명한 또 그 사진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네. 총
머리에 직각처형. 아. 네. 직각처형. 굉장히 네. 좀 충격적이었고. 네. 네. 그 아무튼 그래서 그거가 그랬는데 후회를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한번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여기 네. 도시가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서울이나 경주 같은 곳이잖아요. 음. 지금 경주에서 전투가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역사의 다 고도에서 부서지는 이렇게.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그래서 있었고. 그럼 그 네. 당시 그 태화궁이라고 불리는 그 태화전은 네, 또 거의 뭐 많이 박살나죠. 무너졌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럼 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재건되고 중건된 예, 거네요. 맞습니다. 복원품입니다. 네. 그 오키나와 이번에 슈리성 불탄 것도 슈리성도 사실 2차 대전 때 박살이 났었죠. 박살나서 겨우 복원할 때 또 불탄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이제 그게 그죠. 역사적으로 뭘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 힘이 없으면 우리 걸 못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네. 안에서도. 미국도 백악관 딱 한 번 불탔잖아요. 영국군이 그죠. 불을 영국군. 제대로 네, 그냥 네. 그 이후에 불지르고 어느 있죠. 나라도 그 9.11 전에 음. 미국 본토를 공격해서 뭔가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고요. 국가였다면 9.11 같은 거 못 일으켰죠. 그때 얼마나 미국이 그 빡쳤냐면 그렇죠. 심지어 이게 해서 다 눈치를 봤냐면 북한조차 비난 성명을 발표해요. 그 네, 정도로 막나가는 하고 북한이. 그때 아프가니스탄 밀고 들어가야 돼서 파키스탄 쪽에 이제 그 영공진입 허가를 이제 요청을 하는데 파키스탄이 한번 들뜨니까 당해볼래? 라고 할 정도로 이게 너 이제 건드리면 이제 나 그냥 외교 건드리면 그러니까 죽여버려. 사실 예. 그냥 외교라는 게 네. 상대방이랑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있어도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선 진짜 험한 얘기가 튀어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 선을 넘은 거지. 911 그 테러는 네. 선을 넘은 거예요. 이제 미 정부가 이제 빡친 거예요, 진짜. 네. 진짜 그냥 미친 거. 삔또가 나갔다 팍. 네. 그거는 누구도 건드리면 이제 죽어. 예. 부시 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말했죠. 우리 편에 쓸 건지 저쪽 편에 쓸 건지 결정을 하라고. 그때 멋있다. 후세인이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미국의 편에 쓸 건지 아니면 반대편에 쓸 그치. 건지 명확하게 얘기해라.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왔다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근데 사실 저는 풀메탈 자켓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 네, 그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후회 시가전이라는 걸 좀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우리나라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감정이입을 하는 게 하트먼 상사가 그렇죠. 있던 앞부분이지 뒷부분은 약간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훈련소. 네, 훈련소에서 그래서 아 진짜 또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감정이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후회 시가전이라고 하고 한번 사이공이나 캐산 전투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런 좀 많이 의미셨구나. 다루기 때문에 자, 작가라는 사람도 약간 그래요. 이제 핀트는 맞추지만 살짝. 살짝 네. 살짝 그 왜냐면 흐트려서 네, 왜냐면 여기랑 궁금하게 아니면 하는 롱탄이랑 둘 중에 하나 다뤄보고 싶었는데 롱탄 전투도 유명. 근데 롱탄은 이제 그때까지 자료를 잘 못 찾았어. 그러면 네. 이제 뭐 후회 시에 대한 이제 그 역사 전쟁도 네,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전투가 갖는 네. 그 의의랄까 이런 네, 네. 거 이제 하면서 이제 정리해 주시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보시면 시가전은 어렵다. 어느 아. 쪽에 그 다음에 기습엔 장사 없다. 네, 선빵 그게 뭐- 필승. 네. 뭐 최첨단 그렇죠. 무기를 갖고 있던 그럼요. 그런 거 네, 상관없이. 그다음에 또 전투에는 이겼지만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후회 시가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이공에서도 그렇고 캐산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사상자는 거의 10배 넘게 나왔죠. 미군 월남군 다 합하면 800명 정도도 안 되지만 월맹군은 거의 8,000명 넘게 죽었거든요. 하지만 후회 시가전에서 미군과 월남군이 그 승리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제 장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이란 게 이런 거예요. 전쟁이 모든 갈등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짧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전쟁 터지면 우리가 뭐 가서 한 명씩 죽이면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의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정책 변화 때문에 네. 그 중국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때는 했죠. 그 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긴다. 네, 왜? 네. 우리는 얼마 안 갖고 있는 핵 무기지만 미국 그 대도시에 단 한 네. 발이라만 떨어지면 우리가 이긴다. 음. 우리는 네. 몇십 발 떨어져도 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이제 네. 뭐 정말 막 나가는 이제 중국의 그 하지만 개논리도 개논리. 있었죠. 저기 그죠. 그 수뇌부 있는 곳에 떨어뜨리겠죠. 그 중에 한 발. 그 한 발은. 지금 네. 현대전으로는 또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초먼나즘에게 또 그 미디어가 이 전쟁의 흐름에 그렇죠. 크게 그 한번 꺾어줬던 그 미국은 또 이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특히 미군은 걸프전 때도 굉장히 그 보도 통제를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 그러면 월남전 때 그 후해 전투에 그 악몽이 있었기 네. 때문에 자기들한테. 그럼에도 이렇게
삐죽고 들어와가지고 저기 건물 터지는 거 이렇게 찍고 있고. 심지어 그래서 그냥 그러면 나는 피터 제닉스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럼 난 차라리 그냥 이라크 바그다드 가 있을게. 거기서 그랬었죠. 공습 시작하면 그거 찍을게. 네, 네. 그래서 그 생중계했었죠. 그래서 저널리즘과 전쟁 이런 것도 참 좀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다뤄볼 예. 만해요. 그리고 심각하고. 네. 자 이렇게 그 역사의 전쟁터 이번 시간 후회입니다. 그 후회 시 우리도 가끔 관광도 가고 네. 많이 가죠 요즘. 예, 했던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그 역사의 전쟁터가 사실은 이런 여러분도 의미를 후회 담는 한번 네. 가보십시오. 전쟁터였다. 참 우리나라랑 좀 닮은 부분도 어느 그렇죠.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 사람 기질과 우리나라 사람 기질이 닮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음. 역사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이 쉽게 못 건드리지 네, 네. 베트남. 또 우리도 쉽게 못 건드려요. 그들의 동북 공정 아, 아무리 네, 얘기하지만 우린 그거에 굴하지 않고. 그럼요. 어. 네. 까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중국 관 가지 말고 갈 거면 이제 베트남 관 가는 게 낫겠어요. 자 작은 고추가 매은 네, 베트남과 음식 네 베트남과 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역사의 전쟁터 이번 시간 후회 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역사의 전쟁터 그 어느 곳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흥미를 갖고 기대해 주시면서 이번 시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